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손자녀와 스마트한 생활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신 조부모님들, 스마트폰 다 어디에 지금 두고 계신가요? 내가 손 닿기 가장 가까운 곳에 아마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스마트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 있지 않은가요? 조부모님들과 그리고 저희 세대는 학창 시절에 스마트폰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불리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 손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자란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한 학자가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붙인 이름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혹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손자녀를 갖고 계신 조부모님들은 지금 디지털 원주민을 양육하고 계신 겁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기 스마트 기기를 처음 접한 시기가 언제냐라는 물음에 우리 여기 통계 결과에서 보듯이 만 2세가 가장 그래프가 높게 나타났죠. 그런데 그의 질세라 만 1세, 만 0세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0세부터 만 2세의 결과를 합쳐보면 한 65% 정도가 되는데요. 과반이 넘는 아이들이 2세가 지나기 전에 스마트 기기를 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통계 결과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이른 시기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경험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 부모들이 영유아 자녀에게 영상 매체를 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부모들이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혹은 밀린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아이가 그냥 재미있어 하니까 이런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조부모님들의 상황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 조부모님들 이제 본인 몸을 이제 좀 추스려야 하시는 시기인데 이 아이를 양육하느라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틀어주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앞선 이런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실 이제 스마트폰을 영유아 자녀에게 주자 혹은 주지 말자 이런 논의는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게 스마트 기기를 아이를 달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아무 때나 습관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 시간이나 사용 방법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경우 혹은 규칙이 없는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인지 조절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지 조절 능력이라는 것은 주의 집중 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규칙을 적용하는 능력 등으로 학습을 하는 기본 바탕이 되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기기를 아무 규칙 없이 아무 때나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유아들은 이러한 인지 조절력이 규칙 아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유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히 배제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없다면
그런데 또 규칙 없이 아무렇게나 주면 저렇게 아이의 인지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딜레마적인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디 섬에 갖다 놓고 스마트 기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가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 스마트하게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사용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자녀와 스마트한 생활하기. 첫 번째 원칙은 시작 연령을 최대한 늦춰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이듯이 판단력이나 자기 조절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에 과의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과의존이란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조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전문가들은 만 2세가 되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만 2세가 지나서도 부모님들 혹은 조부모님들의 감독 아래 사용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자녀와 스마트한 생활하기 그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가족이 함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도록 하라입니다. 아이가 자기 조절력, 즉 자기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절제력 있게 사용하는 그런 자기 조절력을 잘 유지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그 규칙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그 규칙은 구체적으로 작성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제가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무승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 아이도, 손자녀도, 그리고 조부모님 혹은 부모님도 서로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 무승부법의 1단계는 먼저 손자녀가 원하는 규칙을 모두 경청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청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손자녀가 먼저 말합니까? 왜냐하면 2번이 먼저 올라오게 되면 자칫하면 아이가 듣기에는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손자녀의 그런 제안을 먼저 가족들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부모 및 조부모가 원하는 규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3단계는 손자녀와 부모, 조부모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각자 제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자 제외하고 그렇다면 남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4단계, 나머지 규칙들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단계는 규칙이 잘 보이는 곳에 유아가 항상 생활하는 곳에 그 규칙을 붙여놓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 생활하면서 그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규칙이 만들어졌다면 조부모님들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부모님 혹은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용인해 주다 보면 아이가 이런 규칙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마음이 좀 아프시지만 서로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키도록 좀 단호함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은 그러면 아이가 클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이냐? 네,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아이가 이것을 이제 수행하다가 타당한 이유로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 좀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 네, 다시 가족 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자녀와 스마트한 생활하기. 네, 그 마지막 원칙은 바로 어른이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조부모님들 유튜브 영상 네, 즐겨 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사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네, 여러 영상들이 옆쪽에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유아들이 유튜브 영상 보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하는데 네, 유아들이 보지 말아야 할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감독이 없으면 자칫 아이가 보지 말아야 할 영상에 또 쉽게 접근되는 게 바로 네, 이 스마트 기기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부모님이 혹은 조부모님이 보이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하도록 허용해 주셔야 하고 되도록이면 같이 앉아서 네, 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할 때 옆에 앉아서 아이가 보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네, 무슨 영상을 보고 있는지, 뭐 이게 왜 재미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원칙을 알아봤는데요. 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중요하게 네, 갖춰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지수 높이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냐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빠와 네, TV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많은 청소년들 60%가 넘는 청소년들이 아빠보다는 TV다 라는 그런 씁쓸한 연구 결과를 네,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되길 원하시지는 않으실 거죠. 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기 전에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지수를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조부모와 손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그러한 원칙들, 훈육들 이런 것이 훨씬 더 아이한테 더 잘 스며들게 됩니다. 따라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지수를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 지수는 어떻게 높이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 조부모님들 어렸을 때 많이 놀이하셨죠? 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본능이고 삶입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시는 것 꼭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놀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네, 2019년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 뭐라고 이제 보고서를 냈냐면요. 디지털 시대 어린이들을 위한 적절한 장난감은 뭐냐라는 질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네, 우리 조부모님들이 어렸을 적부터 쓰시던 그런 전통적인 장난감, 뭐 레고, 뭐 이런 블럭, 뭐 이런 퍼즐 이런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요새 미국의 아날로그 보육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 보육이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날로그 보육이란 디지털 기계 없이 네, 아이와 부모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래요. 네, 이거 배워야 할 정도로 요새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가 아니면 어떻게 놀아야 될 줄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조부모님들 아이랑 관계지수 높이기 위해서 뭘 하면서 노실 수 있을까요? 네, 어렸을 적에 하던 공기놀이 아니면 뭐 실뜨기
이런 것도 훌륭한 장난감이 될 수 있고 조부모님과 우리 손자녀의 관계 지수를 높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올드해 보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쥐어주고 또 아까 배우셨던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적용해 보시기 전에 한번 아이와 함께 실컷 놀면서 관계 지수를 높여보는 거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